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사실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서 찍으려고 그동안 살짝 숨겨놓고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작품이에요. 이 작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뉴욕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제가 꽤 오랫동안 뉴욕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소개해드립니다. 대신 오늘은 배경을 뉴욕 배경으로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구인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여기가 뉴욕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뉴욕에 간 느낌으로 이 작품을 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단편의 왕 오헤일리의 오헤일리 단편선입니다. 오헤일리 작품은요, 일단 재밌어요.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앞으로 뭔가 책이랑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권하는 책으로 딱 좋습니다.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예전 분들을 위해서 또 비유를 하자면 환상특급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단편으로 딱 잘라지는데 각 단편이 재미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것들이요.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권해주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네, 역시 누가 봐도 뉴욕이죠. 그렇습니다. 여긴 뉴욕입니다. 오헤일리 작품들은요, 자세하게 소개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에 단편이 짧아요. 그리고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전인데요. 그 반전을 다 소개해드리면 재미가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헤일리 작품들 중에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들 위주로,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전체적인 작품의 배경이나 경향성 같은 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뉴욕 맞죠? 누가 봐도 뉴욕입니다. 네, 웰컴 투 뉴욕 환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우리 코로나로 우울한 마음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리만족인 거죠. 네, 뉴욕이라고 생각하시죠, 뭐. 자, 오헤일리 작품 대부분은요, 보통의 평범한 소시민들이 겪는 일반적인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요. 그 중에서도요, 경제적 사정이 좀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쓰여진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때 소시민들이 겪는 어떤 삶의 애환이나 지금의 소시민들이 겪는 삶의 애환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요, 오헤일리의 작품은 재미있는데 기묘하게도 슬퍼요. 경쾌하면서도 서글픈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페이소스라고 하잖아요. 삶의 애잔함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찰리 채플린 영화가 바로 페이소스를 잘 보여준다고 하죠. 오헤일리의 작품들은 찰리 채플린 영화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영화는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에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반면 오헤일리의 작품은요, 좀 반대라는 느낌이에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희극인데 멀리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편에서 묘사되는 장면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결국 운명 앞에 굴복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서로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 이야기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화려한 머리 장식 세트를 사고요, 아내는 남편의 좋은 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는데요. 사실 이들은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아내는 머리를 잘라 팔았고요, 남편은 시계를 팔았습니다. 이 장면의 반전은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앞으로 보란듯이 성공해서 이런 장면을요, 아 맞아 그땐 그랬지 라고 한때의 추억으로 회상할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 오헤일리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에서는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벗어나거나 자신이 처한 처지를 타파해갈 여지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잎새는요,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일 것 같습니다. 폐렴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소녀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다 라고 그냥 미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생각을 또 윗집에 살던 늙은 무명화가가 알고서요, 나뭇잎을 그려 넣어서 결국 소녀가 살아나게 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니죠. 정말 마지막 끝은 어디냐면 그 늙은 화가가 밤새 나뭇잎을 그리다가 급성 폐렴을 얻어서 죽는다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나오는 죽음의 수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소녀에서 할아버지로 죽음의 대상이 바뀐 것 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린 것보다 목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요, 오헤일리의 작품에는 운명에 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게 돼요.
그런 면에서요, 경찰과 찬송가라고요, 이 책 기준으로, 이 민음사판 OLE 단편선 기준으로 가장 앞에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작품이요, OLE 전체적인 주제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치를 좀 기가 막히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가 뉴욕인데요. 엄청 추워요. 네, 뉴욕 맞아요. 그냥 뉴욕이라고 칩시다. 네, 엄청 추운데 이 추운 뉴욕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 불황자가요, 감옥에서 3개월 정도 있다 나와야지 생각을 해서 체포당할 만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도무지 체포당하지 않는 거예요. 무전 취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쫓겨만 나고요. 경찰관 바로 앞에서 여자한테 수작도 부려요. 그런데 오히려 여자가 적극적으로 붙습니다. 고성방가를 해봐도 마침 예일대학이요, 스포츠 경기에 이겨서 제 기분에 못 이겨서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예 경찰에서는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두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태여서 도무지 무슨 짓을 해도 잡혀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불황자는요, 낡은 예배당을 지나가게 되는데 문득 감화를 받고요. 야,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지 말고 그래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가는데 그 순간 정말 그냥 수상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3개월형을 선고받아요. 무슨 짓을 해도 체포당하지 않았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체포당해버린 거죠. 재미는 있는데요, 좀 슬프지 않나요? 새로운 삶에 도전할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버리잖아요. 사실 OLE의 소설에는요, 성공, 상승, 전환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정해진 것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페이소스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무언가 잘 해보려고 기운차게 시작을 아자 하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지도 않던 도움을 받아서 야, 그래도 인생은 견딜만 하구나 하고 느끼는 일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요, 인생의 계획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상태를 바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과 시기 같은 배경은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OLE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OLE는 작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생이지 라고요. OLE 단편은요, 한 편을 보는 것보다 몇 개를 다 같이 봐야 의미가 좀 더 있는데요. 정확히는 그의 단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흔히 인간 군상이라고 하잖아요. 소시민들인데요. 사실 뉴욕 사람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뉴욕이 배경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시골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주인공들의 직업이 정말 다양한데요. 불황자도 있고 점원, 약사, 화가, 심지어 납치범도 나와요. 금고털이범도 나오고, 그리고 OLE의 단편과 좀 결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직업도 있죠. 부자도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OLE 자체가요,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심해요. 남부에서 태어났는데요, 근무하던 은행의 횡령 사건에 말려들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 말려든 거지 자기가 횡령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온두라스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뉴욕으로 간 건요, 일종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감옥살이는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은 맞는데, 그런데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3년 3개월의 감옥살이를 통해서 OLE가 창작에 전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잡지에 자신의 단편을 싣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들어갈 때는 아마추어 작가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프로 작가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런 그의 인생 경험은요, 작품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아주 생생하게 나열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모으면 소시민들의 퀼트가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모여서 인간 군상 전체를 형성을 하게 되죠. 어쩔 때는요, 너무 자기적이라서 야, 이런 반전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줄 때도 있지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도 많이 발생하고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갇혀 지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요, 아마 야,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게 말이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거든요. OLE 작품에 나타난 사람들은 비록 100년 전 소시민들의 모습이지만요, 지금의 우리 모습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요.
그리고 때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버텨가는 모습들이 지금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쨌든 오늘을 견디면요, 내일은 오는 거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OLE의 OLE 단편선이었습니다. 특별히 뉴욕에서 이렇게 전해드렸거든요. OLE 하면 딱 뉴욕이 생각나니까요. 뉴욕의 그 이국적인 바람을 모처럼 좀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좋아요와 구독 선물 부탁드려요. 이 선물을 위해서 머리카락이나 시계를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한순간 손가락의 까딱거림, 이거면 되거든요.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봐요. 한국에서 봬요. 금방 가죠.